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인이 지금 재항고를 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집합 건물인데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법률에 따른 이러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청인이라고 하는 요분이 지금 2021년도 7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구분 소유자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2020년 10월 21일 날 사용 승인을 받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 신규로 작성되었는데 이 상권 건물에는 134개 호실이 있고 구분 소유자는 10명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건 본인의 관리인이 선임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분양은 과반 이상이 지금 넘어갔겠죠. 아마 이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구분 소유자 분께서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을 좀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분양자가 과반 이상이 되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아마 그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구분 소유자께서 신청인이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를 한 다음에 이제 6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을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원심의 판단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여기 해석을 좀 약간 좀 다르게 해놨는데 지금 뭐라 했냐면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곧바로 임시관리인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 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심 결정을 1심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라서 1심에서도 기각했고 2심에서도 기각했다는 겁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도시아 사람이라는 법무법인이 제대로 이렇게 잡았다기보다 제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집합건물법 제3항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매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4조 2 제1항은 구분 소유자 그의 성낙을 받아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 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네요. 법원의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가능성을 열어놨죠.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1심에서 이게 그 관리인 선임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 선임이 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이 부분에서 법무법인에서 보니까 잘 이렇게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간 거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집합 건물의 관리 공백이라든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때가 특히 이제 나중에 보면 건물 보존 관리에 아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보니까 그 건물이 무주공산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관리비 부분도 마찬가지, 건물 보존 관리 부분에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임시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 2는 집합건물법이 2020년 2월 4일 법률 제 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라든지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보면 우리가 민법사항에 보면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게 특별법인 상법에 적용받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비법인 사단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유추 적용을 해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일면 제가 볼 때 타당한 유추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이게 아까 말했던 제가 권한과 책임이 같이 동반되어서 진행되고 적법한 절차로 이제 건물 보존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이고, 선임된 관리인이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법 취지는 여기 보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게 선임할 수 있다 했던 민법 요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법이 특별법이고 일반법이 우리가 민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법에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고, 재단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관리단도 소유주분들의 단체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형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영리가 목적이 있죠. 다분히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집합건물에. 그리고 이게
관리인이 선임이 안 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당연히 임시관리인을 빨리 선임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관리 선임을 하지 않는다. 이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24조에 의해서는 손해가 염려되어 있다는 이런 말도 없죠.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요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서 잘 이것을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임시관리인이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선임이 되고 난 뒤에는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제한을 뒀죠. 기한을, 임기를. 게다가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분명히 해놨지 않습니까?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는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에게 관리인에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임무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임시관리인은 선임이 되어서 이제 적법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것 분명히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집합건물법 제24조 3항에 따른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당연히 있는 거죠. 그 있어야 되고요.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법리로 비추어 살펴보며 신청인은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법원에 임시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는, 그러니까 확대해서 적용을 한 거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를 다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일치된 의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있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근데 이게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게끔 된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심과 2심에서도 어쨌든 그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간에 변호사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변론을 했겠죠. 준비 서면도 각자 넣으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여러모로 재판장이 좀 혼란스럽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대법원에서는 확실하게 법리 판단을 해준 사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은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